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부실 검사 감독 관련한 징계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감사원에 따르면 네. 2019년 하반기부터 네. 해외 금리 연계 DLF, 그다음에 라인 및 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네. 금융감독기구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차로 DLF와 관련해서 네.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2차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원이 네. 2020년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금융감독기구를 운영 실태를 포함하여 네. 감사를 착수해서 이제 네. 실시를 하였는데요. 네. 그 결과 징계 3건에 5명, 그다음에 주의는 18건, 그다음에 기관 통보 24건으로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이번 달 1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네. 관련된 기관은 주로 금융감독원이며 네.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항공예탁결제원 직원도 1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신탁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이제 요구받았습니다. 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네. 각 기관은 이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네. 징계 통보의 경우에는 이제 각 기관이 해당 임직원한테 네. 감사원이 어떠한 징계를 하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고요. 네. 통보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이 어떠한 점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기재하여 통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받은 건가요? 네, 그 감사원이 이제 네. 2017년부터 자본금 기준 미달과 관련해서 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가 펀드를 부당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자본금 관련 검사에서 감독원이 충분히 네.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도 네.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냥 유예 조치로 올리고 적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2018년에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이제 투자 제안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서 네. 펀드의 위법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펀드 회사 측 설명만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 네. 답변한 점 등을 들어서 네. 이제 금융감독원한테 징계 요청과 주의,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네. 4명 정도고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정직 대상으로서 실무급에 근데 불과합니다. 네. 나머지 2명은 이제 경징계 이상을 좀 요구한 것에 그쳐서 솜방망이 처벌 또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는 금융감독원 같은 네. 감독기구에 대한 네. 감사원 감사와 징계의 권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일단 감사원법은 제20조에서 네. 감사원의 권한에 대해서 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검사, 그리고 회계의 상시 검사 감독,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퇴직을 해서 더 이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직들의 경우에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다 네. 퇴직을 하셔가지고 처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솜방망이 처벌이냐, 꼬리 자르기냐, 네.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원 오창화 노조위원장도 네.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현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특정해서 음. 사모펀드 사태 관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책임이 있는 고위직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다라고 네.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퇴직한 사람한테 징계 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네. 이제 퇴직을 한다 할지라도 네. 이제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당신이 만약에 네. 재직을 하였더라면 네. 어떠어떠한 조치를 받았을 네.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을 이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징계 사안의 본질은 뭐 퇴직을 막느냐 아니냐 뭐 이것이 아니라 네. 부실 검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 네. 퇴직 후에라도 일정한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법 54조나 네. 자본시장법 424조 등에서 네. 이제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통지가 음. 가게 되고 네. 이러한 통지를 받게 되면 네. 그 조치 내용을 금융기관에서 이제 기록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록 유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금융기관이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음.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들이 이제 감독하는 기관들이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이러한 페널티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네. 퇴직하신 이제 감독원 직원들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네. 이제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서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는 이제 네. 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네. 금감원 직원들이 경우에도 퇴직자에 대한 일정한 통보라든지 뭐 네. 징계가 가능하도록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령 앞서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뭐 임원이나 뭐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 이제 징계 처분 전에 퇴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근데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폐단을 끊고 보다 책임감 있는 감독 네.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금융산업 현장에서는 네. 다양한 상황이 이제 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사례, 전례를 찾기 어려워서 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이제 감독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네. 감독기관이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유인이 네.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금융산업이 너무나도 이제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에 네. 이제 각 감독기관이 재량적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서 네. 재량이 범위 내에서는 뭐 별다른 뭐 사후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네. 다만 이번 대규모 금융사고와 같이 네. 부실 검사 감독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량권은 보장하되 명백한 부실 검사 감독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좀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